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역 분석 용산구로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하고 궁금해 하시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죠. 제가 한 5년 전쯤에 10년 후 이곳은 제2의 강남이 된다 라는 책을 발간한 적이 있었는데 제목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잘 팔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10년 후 제2의 강남 후보군 중에 가장 대표 주자가 바로 용산구였습니다. 이거는 뭐 비단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일치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분분한 어떤 그런 케이스도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상승론, 하락론서부터 얘기가 많은데 용산구가 강남 못지않은 지역이 될 것이다. 이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수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 당연히 일단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용산구가 서울시 전체 중에서 정확하게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한남대교를 건너게 되게 되면 강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효대교를 건너게 되면은 여의도예요. 그러니까 실제 용산구는 다리 하나로 사실상 연접해 있습니다. 양쪽을. 그런데 여의도에서 강남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용산은 양쪽 다 가기가 편하고 올라가자마자 서울역 지나자마자 도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최강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래쪽에 한강이 접해 있죠. 단순히 한강이 접한 곳은 많은데 이 전체적으로 보세요. 한강의 위치를 보십시오. 자,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올라가서 용산구를 한강이 감싸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풍수지리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게 되면 대단히 배산 임수의 입지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용산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용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가운데 80만 평의 센트럴파크가 있습니다. 우리 뉴욕의 센트럴파크 하게 되면은 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싼 지역이 바로 뉴욕 센트럴파크 부근입니다. 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나 그런 고급 주거 단지들이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어느 정도냐? 수십억은 기본이고요. 수백억에서 수천억짜리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도시는 서울이고 가장 큰 공원은 바로 이 센트럴파크 용산의 민족공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주변 일대의 주거단지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뉴욕 센트럴파크 주변에 있는 그 주택단지 아파트들의 용적률은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용적률이 우린 상한이 있잖아요. 뭐 250%, 300%, 뭐 상업지는 600%, 주거지는 준주거는 400%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긴 제한이 사실상 없어요. 지을 만큼 지어도 돼요. 그래서 3000%, 3300% 용적률 이렇게 받아서 짓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약간 성냥개비처럼 쭉 쏟아 있어요. 근데 성냥개비처럼 그냥 옆은 폭은 좁고 위에만 쫙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가보게 되면 넓어요. 넓은데 하도 높게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성냥개비처럼 보이는 그런 빌딩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입지 규제 최소 지구라고 해가지고 이 핵심 지역에서는 컴팩트하게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3000%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1500% 지금 법정 최고 상한 용적률보다 더 높게 해주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주변 일대의 토지 가치라든가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금액, 정말로 제2의 강남 혹은 능가할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 바로 용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용산구를 하루 만에 다 설명드리기가 워낙에 말씀드릴 게 많아서 지치니까 일단은 이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반 쫙 갈라서 하루는 오른쪽, 하루는 왼쪽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오른쪽 편에 한강변에 붙어있는 아파트 그 뉴타운이 있죠. 이쪽에 한남 뉴타운이 있는데 이건 또 설명드릴 게 별도로 있기 때문에 워낙에 많죠. 이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 설명 드릴 거고 다음에 이쪽 설명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한남뉴타운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해서 세 파트로 나눠서 용산구에 대한 지역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어디를 말씀드릴 거냐? 한남 더힐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아니죠. 나인원 한남이라든가 유엔빌리지라든가 이태원의 이제 고급 주거 타운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래요. 이쪽에 영리단길 해방촌 그 시간 되면 후암동 쪽 라인까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객노노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요. 호객노노 사이트에서 이 용산이라는 곳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물론 이거 시청자분들 중에 서울에 계시면 용산은 잘 아시겠지만 지방 계신 분들도 보실 텐데 들어는 봤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 용산이란 어떤 곳인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금액으로 우리가
용산이 어떤 곳인지 맛을 한번 보죠. 자, 이쪽 일대가 한남대교를 건너서 용산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면 이 우측편에 길게 늘어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 여기가 바로 이제 UM 빌리지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가격대를 한번 볼게요. 자, 금액이 무시무시할 것 같죠? 장학 파르크 한남이라고 있습니다. 99 플러스 억이래요. 세 자릿수를 표시가 안 되니까 99 플러스라고 했는데 얼마로 거래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18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 200평쯤 되냐? 아니죠. 96평짜리가 180억. 거의 평당 2억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거래가 됐죠. 그래서 2년 전만 해도 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21년 8월이 100억인데 23년 8월에 180억, 80억이 올랐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100억에서 108억, 117억, 135억, 180억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21년도 하반기에 사실상 뭐 마지막 불꽃을 태우면서 전 고점이라고 하죠. 전 고점 이후에 2년 동안 하락했다가 올해 약간 반등했습니다만 여전히 고점을 찍지 못하고 있는 게 대다수죠. 근데 여기는 남의 나라 얘기죠. 남의 나라.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희소한 가치가 있고 나 사고 싶으면 이 돈 내야 돼. 싫으면 말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쭉쭉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이 금액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부자들이 많아? 여러분 생각들보다는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 생각보다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주변에. 알짜배기 부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은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주는 대로 좀 부르는 게 갑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주택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좀 독특한 게 있는데요. 자, 지도상에 로드뷰를 한번 봐볼게요. 거리뷰를 한번 보게 되면 방금 설명드렸었던 곳이 이제 이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 이제 파르크 한남 같은 게 있는 거고, 자, 여기가 UN 빌리지라고 하는 곳인데 이 로드뷰를 통해서는 차량이 다니는 길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자, 잘 보세요. 자, 여기를 내가 가고 싶어요. 이 집을 가고 싶다. 그러면 들어갈 방법이 뭐가 있냐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거 외에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자, 요 집을 가고 싶어. 요 집을 가고 싶어. 어떻게 가야 돼? 일로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이쪽에서 내려올 수 있나? 못 갑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길. 요 길로 들어와야지만이 여기 있는 집들을 다 거쳐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가건 이 집을 가건 이 집을 가건 이 집을 가건 요 길 하나밖에 없어요. 굉장히 요새화되어 있고 성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금력이 많으신 분들, 소위 말하는 부자들은 프라이빗한 생활을 되게 선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으로 일부러 맞는 것도 아니고 벽친 것도 아니지만 그 도로 구성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일부러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 소위 말하는 공인분들이 되게 많이 거주하는 곳이고 선호를 하는 곳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그 좋아하시는 프로그램 나온산 같은 거 있죠? 나 혼자 산다. 거기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때 저기 어딘지 모르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연예인들도 조금 자금력 있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뭐 도로를 이용하는 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까 가보시게 되면 막 돌다가 다른 데로 빠져서 나올 수 있는 게 없고요. 무조건 요 길 하나밖에 왔다 갔다 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 거리뷰를 한번 보면 UN 빌리지라고 하는데 요 통로예요. 요 통로를 통해서만이 막 뱅글뱅글 돌다가 나오려면 다시 요 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런 동네고 아까 보셨다시피 평당 가격이 1억이 넘는 것들이 대다수고요. 거의 2억을 넘어가는 것들도 간혹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이버 페이 부동산으로 평당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평당 금액이 1억 8,600만 그리고 위에는 2억 1,400만도 있습니다. 평당 가격이에요. 지분이 아니라 면적당, 건물 면적당 이 정도 금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8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1억 3천만 원짜리도 있고, 뭐 대충 이렇습니다. 1억 8,5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새로 지어진 것들은 거의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주고 사셔야 됩니다. 만약에 100평짜리를 분양한다,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그런 곳입니다. 사실 일반 분들이 접근하시기는 불가능한 단지라고 봐야겠죠. 그만큼 고급 주거 단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좋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산 자체는 어디를 사통팔당 어디를 가든 교통이 상당히 좋고요. 한강변을 눈에 뻥 띄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적인 프라이빗한 형태를 갖고 있는 이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하나가 돼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그 앞에 있는 한남 더힐 아파트를 볼게요. 한남 더힐 아파트 여러분들 익숙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BTS라든가 뭐 판검사라든가 뭐 법조인들, 정치인들,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은 뭐 연예인들도 굉장히 좀 A급 연예인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만 이제 거주하는 그런 곳으로 이름을 알렸는데 한남 더힐이 그 청담동의 PH129라든가 이런 아파트가 나오기 전에는 거의 근 한 10년 가까이 국내 최고가 자리를 지켰었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뭐 그 2003년도에 서초동의 트라우마하우스 오창가 거기에 이제 나와서 한 5, 6년, 한 7, 8년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한남 더힐이 그 자리 이어받고 그 다음에 이제 PH169라든가 뭐 그런 것들 청담동 쪽이 다시 또 바톤을 넘겨받은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대단한 아파트고 이 아파트가 이제 보시게 되면 600세대짜리 아파트입니다. 600세대. 자, 근데 이 규모가 어마무시해요. 한남 더힐 아파트의 정보를 잠깐 볼게요. 그러면은 사용 승인이 2011년 13년차 된 아파트고 600세대밖에 되지가 않고요. 그런데 총 주타 대수는 1700세대, 세대당 세대죠. 세대당 세대인데 가보면 주차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기본 한 3, 4대, 뭐 5대 있는 집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용적률은 120%입니다. 굉장히 낮죠. 그러면은 120%의 용적률이니까 그럼 여기가 지적 편집도를 보게 되면 자, 한남 더힐 아파트를 보게 되면 일부분은 1종 주거지고 뭐 한 3분의 2 정도는 2종 주거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2종과 1종을 평균적으로 놔야 되는 거니까 2종이 250% 용적률, 그 다음에 1종이 200% 용적률이라고 보게 되면은 2종이 조금 더 규모가 크니까 뭐 다 합쳐서 한 700을 3으로 나누면 한 230%, 35%, 230에서 235%의 용적률을 갖고 있는 건데 그거를 실제로는 120%? 아까 120%밖에 사용을 안 했죠. 이렇게 120%밖에 생각 안 한 겁니다. 원래는 한 230%는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얘는 230%로 거의 한 2배 정도가 되잖아요. 2배 정도라고 하게 되면 지금 600세대짜리가 원래는 한 1200세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평수가 정말 장난이 아닌데 한남 더힐의 평수를 보세요. 26평형 133세대 있고요. 나머지 보면 65평, 74평, 81평, 59, 85, 86, 91, 100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균용을 내버리게 되면 한 70평 정도가 됩니다. 평균, 600세대 평균하게 되면 70평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를 70평으로 짓지는 않잖아요. 26평, 33평, 뭐 43평 보통 이렇게 지으니까 평균 내보게 되면 33평, 34평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70평짜리 아파트를 나누기 2를 해야지만 35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용적률을 절반밖에 안 썼죠? 그러면 600세대짜리를 용적률을 풀로 썼다 그러면 2배니까 1200세대를 지을 수 있었던 거고 요거를 70평으로 지은 거니까 35평으로 짓게 되면 2배, 역시 또 2배에서 2400세대 정도를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바웃하게. 그러면 24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땅에서 600세대밖에 안 지었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쾌적하고 또 사실 그 땅의 가치로 따지게 되면 얼마나 가격이 비싸야 됩니까? 그냥 산술적으로는 35평짜리를 4개 정도 합친 금액이 이 한남 더힐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5평, 용산의 35평 아파트 가격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 정도 할까요? 35평이면은 한 30억은 하지 않을까요? 그럼 4배게 되면은 한 120억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 정도 하냐면은 한 85억, 90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꼭 이런 어떤 수치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오를 만한 가치가 있는 아파트라고 봅니다. 더힐 아파트의 현재 이 74평 아파트는 85억 정도 하네요. 사실 여기에 대한 저 개인적으로 아픈 기억이 있는데 아픈 기억이죠. 한 4년, 5년 전쯤에 이거를 한번 보러 갔었어요. 당시만 해도 이 한남 더힐 아파트가 물건이 되게 많았습니다. 얼마였냐면 85평으로 기억하는데 85평인지 74평인지 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42억, 43억 했었어요. 그리고 전세가 32억, 33억 해서 10억이면 투자가 가능했었습니다. 제가 이걸 사러 갔다가 자, 왜 안 샀지? 가슴이 아프네요. 예. 어쨌든, 그랬던 거고. 그러면 만약에 당시에 10억 주고 샀다 그러면은, 42억짜리가 지금 85억이니까 43억, 뭐 2배 딱 올랐잖아요. 그러면 10억짜리가 한 4배에서 4배 반 정도 오른 거죠. 그죠? 5년간. 거의 연수익률이 한 85%, 90% 되는, 매년, 복리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되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다. 세전수이긴 하지만. 그래서 엄청난 아파트구나. 물론 당연히 10억 원 투자 금액은 다 회수입니다. 왜? 전세가가 끝없이 올랐으니까. 당시에 33억 정도 하는 전세가 지금 얼마야? 55억. 그럼 내 돈은 완벽하게 다 회수가 된 거죠? 투자한 금액 다 받고 한 12억, 13억 오히려 더 받았겠네. 이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엄청났죠. 그걸 제가 안 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고 가슴 아프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하고요. 하여튼 한남 더힐 아파트는 어마어마한 아파트다. 그런데 이 한남 더힐 아파트는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보시게 되면 이쪽에 매봉산 공원이 쭉 연결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다 부촌입니다. 한강뷰가 잘 보이진 않죠. 그런데 뒤에 이제 공원이 껴있고 그 다음에 한남 더일 아파트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아까 부자들은 프라이빗한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지금 경계를 보세요. 이 파란색 경계로 되어 있죠. 그럼 도로가 어디인지 제가 그어볼게요. 도로는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도로와 이 아파트 단지가 맞닿는 면이 어디 있나요? 여기, 요 부분 외에는 전혀 없죠. 요 거리도 여러분 상당히 들어갑니다. 여기 소음이 거의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거리가 꽤 돼요. 그래서 여기는 도로변에 접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역시나 프라이빗한 거죠. 이 뒤쪽은 당연히 없고. 이러한 형태들이 부자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나인원 한남이 나왔을 때 저는 조금은 회의적인 시각도 가졌어요. 이게 분명히 새 거긴 한데 과연 이 한남 더일 아파트 가격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까? 왜냐? 새 거긴 하지만 이 큰 대로변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프라이빗한 부분에서나 아니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점이 있겠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근데 지금 금액은 얼마냐면 아까 75평, 여기 85억인데 여기 75평 90억이죠. 이미 역전은 좀 됐습니다. 평당가가 얘는 한 1억 1000에서 1억 2000, 얘는 1억 한 3000 내외 정도가 되는 거니까 살짝 더 앞선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입지는 사실 거의 차이가 없고 이러한 약간 프라이빗한 건 물론 소중히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건축 기법이 매년 발전하는 상황에서 1년이라도 좀 더 기법을 적용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들이 그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보다 더 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인원 한남은 엄청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어떤 그 가격에 미치는 영향 중에 새 아파트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예전엔 뭐 입지라든가 뭐 역세권이라든가 이걸 좀 더 선호했다면 지금은 구조가 어떻게 되고 정말 집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점점 많아지고 크면 클수록 단지 내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거기서 원스톱으로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가중치나 비중을 점점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한남 더일 아파트 유엔빌리지 한남 더일 나인원 한만 뭐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엄청나게 좋은 아파트 단지인 건 확실하다. 우리랑 상관이 없는데요? 저랑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비싼 건 저랑도 상관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용산에서 이런 엄청나게 비싼 어떤 단지나 아파트들이 형성되게 되면 전부 다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주변으로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하나 빌라라도 하나 사더라도 이게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주변의 아파트 가격 갖고 결국은 사업성도 평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라도? 아파트의 대체제라고 하니까, 그리고 개발되면 아파트로 바뀔 거니까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비싸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마무시한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는 곳이 바로 용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빌라 투자할 때도 용산을 많이 사시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여담인데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이 공터예요. 공터인데 이게 페이로 보게 되면 페이로 말고 지도로 볼게요. 여기 써 있네요. 공원으로 돼 있잖아요. 공원. 그래서 이렇게 뭐 임야도 돼 있고 전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긴 합니다. 예전에는 미군기지를 썼다가 지금은 그냥 공터로 방치되어 있는데 여기 주인은 그 부영그룹 아시죠? 임대 그 아파트 많이 짓는 부영 사랑으로 거기서 이제 소유권이 있습니다. 2014년도가 1200억 주고 샀는데 이게 사실은 당연히 여기다가 얘는 공원 지으려고 했겠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대규모의 뭐 주상복합이든 뭐든 커다란 사업을 해보려고 했겠죠. 근데 서울시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여기는 공원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죠. 허가를 안 내주는 게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팔아라, 서울시한테 팔아라, 우리가 사서 여기를 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공원으로 지으려고 하는 서울에 굉장히 많은 공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시급한 것 같고 여기 뭐 물론 공원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거 보상비가 지금 예측되는 게 최하 4천억 정도 되거든요. 4천억. 그러면 이게 서울시 전체 공원 그 가용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토지 면적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4천억이라는 돈을 쓰게 되면 이 토지 보상비에 대해서 20%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럼 1%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20%의 돈을 쏟아붓는 게 이게 과연 맞는 행정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송 걸고 막 그러고 있어요. 이거는 부영 입장에서는 어떻게 끝까지 항소를 해보려는 거죠. 제가 알기로 1심, 2심 다 두 번 진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왜 여기서 공원을 꼭 만들어야 되려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리단길 이쪽과 이제 이태원동,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어디냐? 여기 뭐 리온미술관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 건지 아시죠? 예, 대한민국 그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삼성, 삼성의 뭐 사실상 뭐 미술관이죠. 그래서 이쪽 일대는 여기 보시면 대사관도 있고, 뭐 대사관 많네요. 뭐 이렇게 많아. 여기는 대사관들, 그 다음에 일부 아주 고급 식당, 그 다음에 이러한 뭐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요 일대는 전부 다 고급 주택가입니다. 뭐 이건희 회장의 자택서부터 뭐 진짜 으리으리한 대기업 총수들의 집이 상당히 여기 있죠. 예전에 평창동에 있었다가 요즘에 많이 이제 이쪽으로 내려와서 입지가 더 좋으니까 여기서 많이 거주하십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보는 진짜 높이 한 5m짜리 되는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위쪽에 경리단길입니다. 자, 경리단길은 뭐 젊은 분들이 더 잘 아는 그런 동네죠. 부동산 쪽으로 말고 많이들 놀러 가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 일대가 굉장히 핫한 그런 동네예요. 이쪽 일대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젠트리피케이션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독특한 형태의 그런 것들이 있다가 이제 인기가 끌게 되면서 굉장히 임대료가 높아지게 되고 계속 기존 임차인이 쫓겨나게 되고 새로운 어떤 프랜차이즈라든가 어떤 그 자금력이 있는 임차 수요들이 들어오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여기도 그렇고 저쪽 후암동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쪽 일대는 개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왔었던 거는 여기 일대를 이렇게 쭉 이어서 이 남산과 그 다음에 이쪽에 용산 그 민족공원 여기를 다 녹지축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초록색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 했던 것들은 요 아래쪽과 연결해서 결합 방식으로 용적률을 주고 개발을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2000년대 중반쯤 나왔었는데 뭐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시피 되진 않았고 아직도 개발이 되어 있는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개발이 될까요? 모르죠. 언젠가는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쪽 일대도 지금 거래는 꾸준히 되고는 있습니다. 이쪽에 거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밸류맵이라는 사이트인데 밸류맵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2021년서부터 2023년도 요 정도의 실거래가가 얼마가 나왔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일대가 보시면 자, 여기였죠. 우리 위치가 여기였죠. 여기 거래된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와, 거래 정말 많이 됐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매물로 나와 있는 거고 요 파랗게 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 다 거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일어났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대단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일대는 뭐 가보게 되면은 동네가 아직은 조금 뭐 정돈이 안 돼 있죠. 정돈이 안 돼 있고 상당한 이제 여기서 올라갈수록 뭐 당연히 산 주변이니까 굉장한 언덕길을 또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어떤 독특한 경관으로 인해서 특이한 형태의 어떤 샵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음식점 이런 것들은 잘 되긴 합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찾고 그런데 이제 요 일대가 나중에 향후 개발이 될 것이냐 언젠간 될 수 있다고 보나?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일까?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일까? 아닐까? 정도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후암동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셨다시피 여긴 딱 가운데 길을 기준으로 서후암동과 동후암동으로 나뉘는데 서후암동은 2001년도인가요? 2010년도인가요? 예, 요때쯤에 개발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예전에 건축허가 제한이 생겼겠죠. 여긴 아니고 그러면 노후도를 한번 따져볼까요? 자, 봐보세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갖고 여기 어때요? 파란색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왜? 법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파란색이 전혀 없는 거고 여기는 사실 파란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노후도 면에서는 이쪽이 불리한데 사실 이쪽이 지역이 개발이 좀 힘들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노후도도 노후도지만 이제 남산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노후도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이 정도만 내고도 노후도 충족을 시킬 수는 있어요. 단 남산 주변에 있는 고도 제한이 과연 풀리느냐가 문제인데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최근에 고도 제한 올해 5월이었나요? 6월이었나요? 몇 군데 풀어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풀리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고도 제한이 풀리지가 않으면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요 일대가 편집도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쪼개져 있죠. 그 다음에 새로 짓게 되면은 예를 들어 여기다 하나 짓는다. 그러면 소유주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죠. 다세대로 지었을 테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아까 파란색이 굉장히 좀 많았잖아요. 그죠? 파란색이 좀 많죠? 이런 것들은 소유주가 되게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소유주는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층고를 못 올려. 고도 제한이 있으니까. 그러면 조합원은 많고 늘어나는 세대수가 없다 그러면은 누군가 쫓겨나야 되는 부분이고 일반 분양도 없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기존 조합원이 내야 되는데 추가 분담금이 무시무시하겠죠. 그러니까 사업 진척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개발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고도 제한이 풀리고 용적률 상향이 돼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달라 하는데 아직까지 풀리진 않았고요.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후암동이 그럼 개발이 돼요 안 돼요? 예, 모르죠. 모르나 여기는 쉽지는 않다. 분명하고 쉽지는 않다. 다만 이렇게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요? 언젠가라는 측면에서는 가능성은 두고 싶습니다. 이 언젠가는 대충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몇 년 정도예요? 한 30년 봅니다. 30년. 30년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나 그 전에는 10년, 20년 사이에는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워낙에 많고 여기를 추가로 건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30년이나 세월 동안은 강산이 3번 변하기 때문에 뭐라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에 투자하는 게 오를까요? 예, 뭐 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초장기로 여기 묶어둘 수 있으면. 난 초장기로 갖고 갈 수 있습니다. 하시면 30년 묶어둘 수 있으면 투자하셔도 됩니다. 왜? 일단은 입지는 최강이니까. 입지는 최강이죠. 용산의 남산과 민족공원이 다 가깝고 서울역 가깝고 중심부 가깝고 너무 좋잖아. 그죠? 개발이 되면. 그러면 여기에 투자는 오랜 기간 30년을 버틸 수 있는 뭐 30년은 그냥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초장기로 버틸 수 있는 금액을 묻어놓고 가신 분만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략 제가 알기로 한 3억 정도, 신축 빌라 같은 경우 3억, 구축 같은 경우는 한 3억에서 4억 정도, 뭐 그 이상 또 있겠지만 단독 같은 경우 이런 정도 금액을 아유 몰라 나는 적금 한 30년 전에 넣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넣으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아까 우리 나인원 한남 더힐 UMB를 보셨겠지만 개발만 됐다 하게 되면은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 넣고 나중에 한 30배 튀기면 30년 기다린 보람 있죠. 예, 그죠?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쪽은 개발이 이제 하겠지만 금액이 뭐 무시무시합니다. 이쪽은 뭐 거의 10억 이상, 현금만 한 3, 4억 뭐 이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비교될 수가 없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여기 아까 센트럴파크 말씀드렸었잖아요. 초기에. 거기 주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는 요런 지역이죠. 요런 지역의 아파트란다. 주택 같은 것들이나 아파트 같은 건 굉장히 비싸겠죠. 그래서 이 일대에 이제 나중에 센트럴파크 주변 아파트처럼 우리도 용산 민족공원 주변에 있는 것들은 가격이 지금도 높지만 대단히 높아질 거다. 우리의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고 어떤 그러한 것들의 가치를 조금 더 우리가 느끼게 되는 수준까지 온다 그러면은 더더욱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여기는 한남 뉴타운을 말씀드렸고 여기가 이제 공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유엔사 부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유엔사 부지, 뭐 수성부 부지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도 이게 나오지 않나? 나오네요. 더 파크사이드 서울 아파트라고 27년 2월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예, 굉장히 이쁘죠. 오피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름이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예, 멋있죠? 이렇게. 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뭐 구체적인 거는 뭐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어떤 그 럭셔리한 삶, 우리가 동경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엔 참 커뮤니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좋다. 무슨 백화점 같네요. 그죠? 커뮤니티가. 예, 이렇게 되어 있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쪽이 이제 공원이죠. 예, 용산 파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조감도상으로만 봤을 때는 아파트가 배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남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배치가 됐는데 이 위치가 여기 있는 것들이 약간 좀 뒤로 밀리는 게 이 동간 남향의 이격거리가 더 넓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거의 딱 붙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조금 더 뒤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서 이쪽,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이게 서양이죠? 서양 쪽의 뷰를 확보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이건 제 분석이에요. 그래서
남양은 어차피 뭐 남양 쪽에는 뷰 볼 게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해만 들어오면 돼. 이 정도 이격거리도 해는 들어오니까 위에서 쏘는 거니까 햇님은 이 정도는 다 해가 들어오고 단 이 양옆에 공원 뷰를 바라보는 건 막지 않게끔 지금 위치도를 설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공원 뷰를 바라볼 수 있는 형태가 돼서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 아래쪽에 이제 수성구 부지 같은 경우도 이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용산 공원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높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 한남 뉴타운이니까 여기를 직접 공략하는 것도 괜찮고 무시무시한 금액이긴 합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아까 여기 보셨죠? 여기 토지를 매입하는 거. 근데 아까 매물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이 청하 아파트는 뭐냐? 이 청하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라서 1982년도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진행하는 거고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한 해 만에 뭐 그런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얘의 가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34평이 21억 9천인데요. 21억 9천이면은 지금 전고점을 뚫었네요. 그죠? 전고점을 뚫은 모습을 보입니다. 와, 역시 용산은 예, 지금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뭐 어차피 좋아질 동네다.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승자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아파트 뭐냐? 이 아파트는 보시다시피 뭐 국군 복지단 이런 걸로 알다시피 지금 군인들이 쓰는 건데 나중에는 뭐 민간으로 이제 분양을 하겠죠. 뭐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여기 그 아페르 파크나 아니면 뭐 아페르 한강 1차 아파트 이런 거 보시게 되면 규모가 크지 않아요. 24세대, 26세대 이런 것들인데 엄청 고급스럽게 지었습니다. 당연히 가격은 어마무시하고요. 요거 조감도 제가 따로 찾아보진 않을 건데 한번 찾아서 보세요. 아, 정말 갖고 싶은 아파트, 로망인 아파트 그런 형태입니다. 예, 정말 소원이다. 갖고 싶다. 그런 것들이 이 주변에 일단 이게 다 어딥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공원 주변에 포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쪽일 때는 가격들이 무시무시할 겁니다. 여기 이제 거의 다 끝났네? 그러면 어디를 해야 됩니까? 여기가 개발될지는 긴 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30년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 붙어있는 뭐 이런 남영동 쪽 이런 쪽도 뭐 하시면 좋죠. 독특하게 생겼죠. 여기는 거리가 있나? 여기도 보시게 되면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는데 뭐 상가든 주택이든 뭐 다 거리가 금방금방 잘 됩니다. 그게 이제 긴 텀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도 가격이 평당 1억이에요. 평당 1억. 평당 1억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 용리단길, 용리단길 이쪽에서도 지금 가격대가 무시무시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고 개발이 과연 될까 싶기도 한 느낌입니다만 어쨌든 공원하고 접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치솟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수동의 서울숲 근처에 있는 것도 그냥 단순히 공원이 가깝다라는 이유만으로 허름한 집들도 되게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뭐 그 포지션, 그 입지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허름한 거에 나중에 교체하면 되는 거고. 근데 정말 이쁜 집이야. 근데 주변에 휑해. 의미가 없죠. 입지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어떤 유한성, 토지의 어떤 그 부동성 부분을 가치를 부여한 거죠. 자, 용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게 너무 많은 동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판단해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분석 전문가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